완주 전주 통합이 우리 사회에 진짜 화두죠. 얼마 전 전주시가 통합을 위한 상생 발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시 청사를 완주로 이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 자리에 완주 전주 상생 발전 전주 시민협의회 박진상 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전주 시민협의회 위원장 맡고 있는 박진상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완주 전주 상생 발전 전주 시민협의회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전주 완주 통합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우려하는 사항을 정리된 것이 12개 분야, 107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전주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 내용들을 심의 협의하고 하는 기구로 대응적으로 만들어진 게 전주 시민협의회고요. 예, 인원은 51명으로 되어 있고 51명. 각계 분야의 전문가,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나 각 예. 단체장들 또 이런 통합에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51명 이렇게 선출됐습니다. 전체 51명으로 구성이 된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7개 위원회를 나누어서 이렇게 배속시켜서 항목별로 논의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51명으로 구성된 단체 내에 소위원회가 7개 분야로 예, 그렇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응하는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완주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완주군민협의회가 완주군민협의회. 있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찬성하는 단체 측인가요? 예, 그렇죠. 예, 찬성 입장이시고 또 거기 또 반대 대책위원은 또 따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제가 듣기로는 본업은 병원장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 일을 하시면서 이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저도 전주에서 학교를 줄곧 다니고 개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60세가 됐습니다. 예. 학교를 마치고 의료 사업들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들 보면 사람들은 더 큰 도시 서울로 대표되는데 이렇게 동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답답함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도시가 왜 광주, 대전 정도 규모만 됐어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우리 전주라는 도시는 자꾸 인력이 줄어만 가고 젊은이가 사라지고 애들 학생 수가 사라지고 도시가 자꾸 왜소해져 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을 보면은 전국의 92개 도시 시군이 이런 통합을 추천받아서 90개가 지금 합쳐지고 최근 10여 년 전에는 청주 청원 지역도 합쳐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전주란 도시는 통합이 논의된 지가 1994년 이래로 거의 32년 동안 세 차례 통합 논의들이 있었으나 이게 통합이 되지가 않고 최근에는 12년 전에 그런 좌절들을 맛봤는데 자꾸 이렇게 작아져 가는 것들 왜 다른 도시는 다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등치를 키워가고 최근에는 광역도시들 대구 경북 부울경 대전 충남도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500만 600만을 향해서 가는데 전주 완주 같은 경우들은 65만 10만 하면 거의 75만인데 이런 것들은 거대한 꿈도 아니고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인 것 같은데 다른 90개 도시는 다 통합을 했는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통합을 못 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런 활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거창히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였죠.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장 함께 나란히 상생발전 비전안 발표를 하셨던데 이 비전안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된 건가요? 만든 과정을 좀 소개해 줄까요? 제가 이 전주시민협의회 말고도 완주 전주 상생발전 네트워크라고 하는 한 200명 정도의 각계 분야에 사업하는 분, 각계 분야의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모임인데 작년 5월에 상생 발전을 위해 20개 항목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받아들여졌던 그런 항목들 그리고 완주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추천한 그 항목들 이 항목들이 정리해 보면 107개 정도 사항이 됩니다. 12개 분야 107개 사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후로 또 더 필요한 항목들은 개발되지만 일단 전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해왔던 요구해왔던 이 107개 사항을 가지고 우선 전주시민협의회에서도 7개 위원회를 꾸려서 심의를 해왔습니다. 이것들을 1차적으로는 심의를 완료했고 그 완료한 내용 중에 우선 중요한 사항들 몇 가지를 시청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 의장님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하신 거고. 자, 전주시청과 시의회 청사를 완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완주 군청사를 활용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청사를 또 건립을 하게 되는 건지 구상이 좀 있나요? 그런 논의들은 통합 후에도 그런 위원회들을 꾸려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 상황들을 설명하기는 지금 현 군청으로 쓰이는 곳은 통합을 하게 되면 완주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구청으로 사용들을 하고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거대한 전국에서 아마 가장 큰 통합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서로 편한 위치 너무 멀지도 않고 중요한 지역 중심 지역에 아마 치열한 논의들을 거쳐서 정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고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는 전주시청을 그렇게 완주군 지역 내 논의를 통해서 옮길 수 있다. 옮긴다는 의지를 일단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청사 쪽으로 가고 지금의 현 완주 군청사는 이제 구청사로 이용을 하고 통합청사를 첫 번째 비전으로 제시한 데는 완주 군민들이 느꼈을 때 어떤 점들이 우리가 좀 실리를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점으로 좀 다가설 수 있을까요? 실리의 관점보다는 아마도 전주시가 가진 통합을 향한 의지들의 표현들이 오히려 더 강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신뢰의 징표. 그렇죠. 시청사나 시의회 같은 경우들은 도시의 심장 아닙니까? 그런 지역들을 완주 지역에 흔쾌히 내놓고 완주 전주 통합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겠다는 그 강력한 우리 시장님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 표명이다. 자, 시청 민원 업무를 이제 완주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구가 더 많은 전주의 반대 여론이 또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양립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그 각 시군 통합 과정에서 우리 행안부에서 예전에 추천해 이 권장하는 사항의 내용이기도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주 완주 전주 이전에 전국적으로 90개의 시군이 통합이 됐는데 이미 예외 없이 가장 치열하고 민감한 사항이어서 논의됐던 사항들이고 또 예외 없이 그 통합에 맞는 위치로 시청사는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발표한 것이고요. 그 전철을 따라서 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통합을 원하는 쪽이 많은 양보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 거고. 자, 위원장께서는 이제 통합하면 국민들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셨는데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그 예민한 사항이기도 한데 몇몇 정치권에서 이거 노골적인 매표 행위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지적을 들 수 거기에 따라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7개 군 단위 시군 단위에서 생활지원금 형태로 현금이 지급된 걸로 그 복지 생활 카드 형태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단 완주뿐만이 아니라 남원, 진안, 임실, 정읍, 순창, 김제 이런 동네들이 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조금 다릅니다. 네, 차이가 김제 있죠.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또 전에 1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고 추후에도 50만 원을 더 지급한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도 기습적으로 30만 원을 30만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 건은 대통령 후보 나서시는 이재명 우리 당대표님도 강력하니 성남시청 시절에도 그런 일들을 청년들에게 한정적으로 주기도 했고 줬던 사항이고 현재도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 원 저기 지원하는 건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차원이었고 전주 완주가 합치게 되면 우리 이제 면적이 늘어나니까 준비해야 될 여러 저기 비용들이 또 있을 것 같고 예. 현실적으로 이미 현금, 생활지원금 형태로 이런 지원된 사례들을 보면서 완주군민에게 팽배한 것들이 전주는 너 이렇게 완주처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예. 없지 않냐라는 좀 편중된 생각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완주 지역에서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는 문제가 전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채 현황입니다. 예. 전주 시민이 약 60 지금 5만 가까이 가고 있는데 6천억 넘는 돈들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 상당수는 우리가 저기 공원 일몰제 적용되고 하면서 전주시가 꼭 필요한 개인재산 공원지역 도로들을 매입하고 하는 비용이 그 상당히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아니고 우리 자산이 그렇게 늘어난 늘어난다. 것들도 예.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 지역에서 전주시 가장 지금 부채가 예민한 문제로 떨어져 있어서 개인들이 1인당 100만 원 되는 빚들을 지고 있고 그 빚이 자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네. 팽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김제라는 8만인 김제라는 도시에서도 200만 원을 약정을 해서 이미 100만 원, 50만 원에 지급을 했고 다시 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라는 또 계획이 있는데 마침 전주 시민들이 완주군에 1인당 100만 원의 빚들을 마치 떠안기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비약들이 있고 예. 그래서 여러 상황들 이 문제가 너무 예민하게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는다라면 좀 우리 행정단청에서 시장님이든 도지사님이든 과감한 결단에 의해서 100만 원 정도 이미 김제도 했는데 전주의 8분의 1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200만 원 약정을 했는데 첫해 100만 원, 둘째, 셋째 해는 그것이 50이어도 상관이었고 100이어도 상관이었고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완주군에서도 우려하는 그 100만 원 빚 이런 부분하고 연관돼서도 그렇고 군민이 시민이 되고 지역이 넓어지고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학교 저기를 상급으로 올라갈 때마다 비용이 또 들어가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나이 지긋하신 그 저기 농사를 평생 지으시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우리 국민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이나 동물원이나 여러 농수산물센터나 하는 것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조금 생활에 저기 도움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예. 여러 고민 끝에 제안해 봤고 시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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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과 관련해서 아무튼 완주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달라는데 전주시 재원상 이게 불가능하다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아무튼 고민 중이다. 그게 한꺼번에 300만 원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첫해 100만 원 부분 하고, 그러면 예. 10만 잡아도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통합이 완수된다라면은 정부에서 통합지원금 6천억 정도가 지금 교부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시청사가 됐든 동물원이 됐든 농수산물센터 이전이 됐든 도로망 개선이 됐든 어느 것 하나를 한 항목을 잡더라도 천억 단위 이상의 돈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제일 예면은 현실적으로는 생활지원금이 예민한 문제였었고 그래서 뭐 여러 방법들 저희보다 8분의 1 인구를 가지고 있는 김제시에서도 그 생활안전지원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8배 규모 살림을 하고 있는 전주가 의지만 있다라면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예. 생각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계산을 또 하고 계신 거고 또 6천억 교부금도 일정 부분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제는 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시군에서 통합 후에 검토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는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런 이제 희망을 목표로 가지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달려가고 계신 거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 비전 발표를 또 하실 계획이라는데 한 10여 차례 예, 걸쳐서 하실 그렇습니다. 계획이라고 거기에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살짝 좀 떠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 전에는 이번에 발표한 것들은 시청, 의회, 그다음에 행정복합센터 정도 했고 예. 추후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에서 제일 사랑받고 있는 동물원 예. 같은 경우가 경천 지역 쪽으로 예전에도 논의가 됐고 현재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센터 우리가 전주라는 도시가 65만 인구가 소비 도시고 전주가 소비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을 완주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수산물센터는 완주 지역으로 좀 이전해서 하는 것들도 물류 비용이나 여러 문제로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제가 10번이나 11번 정도 추후에 이런 발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내놓을 보따리들은 많이 풍성하지 않을까. 옛말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어떤 저기에서도 아우 먼저 그리고 또 아우 먼저라고 많은 부분들을 양보할 용의들이 전주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맥을 이어서 우범기 시장께서도 필요하다면 공무원 인사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 부분 뭐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되는 경우 인구로 보면 65만 대 약 10만이 조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배 반이지 않습니까? 어떤 전주 완주에 들어설 시설 인사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가 꾸려진다라면 5대5 거의 동수로 같은 조건으로 해서 공무원 인사가 됐던 어떤 산업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지를 찾고 가장 적당한 인사를 찾고 그 규모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해오던 것보다 손해나지 않게 어떤 경우는 반반이라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전반기, 하반기, 전반기, 하반기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반절 정도 과감히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공무원 뭐 자리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이 인사에도 불균형 없이 피해 없이 아마 배려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뭐 이제 6.5대 1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인사는 1대 1, 뭐 이제 반반 규모로 가겠다는 거고. 특히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완주에서는 단체장 또 지방 의원들이 뭐 거의 뭐 이제 사생 결단하고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헤쳐나갈 계획이십니까? 청주 같은 경우들은 압도적인 찬성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고 거의 지금의 완주 청원 지역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런 반대. 이게 오늘도 어제 우리 전주 저희 상생 네트워크 거대한 한 200명 참석해서 이틀 전에 이런 발표가 난 후에
완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완주 군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발표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예민하지만 청주 청원보다도 더 좀 진일보한 것들이 전라북도에서 조례에 담아서 앞으로 12년 동안 모든 세금이든 어떤 혜택이든 전혀 줄어들지 않게끔 전주시가 전라북도가 보장해주고 보증해주는 걸로 조례에 담아서 얼마 전에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의원 수가 줄어들거나 하는 그 불이익은 아직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깊이 아직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런지 어떤 형태든 예. 청주 청원도 그랬고 전주 완주 지역에서 오히려 완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반대하는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의원님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36 하계 전주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계 올림픽 유치에 좋은 기회를 선점했는데 이걸 뭐 살리려고 그러면 4개의 거대한 경기장이 들어설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보다는 완주 지역에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배치되고 한다라면 거기에 맞게 교통망이 또 들어서고 하면 정말로 완주 입장에서는 수백 년 만에 처음 맞는 기회를 맞게 되는데 좀 정치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장래를 위해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좀 긴 안목으로 좀 바라봐달라. 예. 예. 자, 전주시에서 또 시장직을 양보하고 의장직까지 양보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거라고 좀 보십니까? 워낙 예민한 문제에서 그렇죠. 제가 입장을 내는 것들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시장, 도지사 뭐 여러 저기들을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는데 예. 역지사지로 같이 생각한다라면은 왜 그 지역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을 그러면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간에는 각 의원님들 정치권에서 어떤 좀 눈치를 보고 윗선의 눈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형성되는 기류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그리고 지사님이나 뭐까지 이렇게 거명을 해가면서 불출마들을 거의 요구하는 수준이 오는 것들은 좀 비례적으로 보더라도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고 통합의 진정성 그 장래를 보고 가야지 굳이 누구 탓하기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공존의 어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 나가는 거지 이것을 서로 배척하고 이런 어떤 이제 뺄셈 정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일찍 좀 발표를 하고 그랬으면 이제 어떤 다지기 작업을 하고 이랬을 텐데 대선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단체장들이 이제 60일간 활동에 이제 제약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이런 것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죠. 그런 지적이 많은데 아마도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가장 아픈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32년 동안 3차례에 대해 걸쳐서 이렇게 반복된 통합 무산 과정에서 논의되고 약속되어지고 한 것들이 통합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그런 행동하고 이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후퇴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노력들을 좀 더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을 가지고 또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한계
늘상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는 시 재정들을 가지고 또 전주 시민들의 눈치들을 봐가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예.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이 방향들이 꾸준히 좀 진행돼 왔더라면 예.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제가 또 시민협의회에 맡고 나서도 어떤 통합에 대한 열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있었던 2036년 하계 예.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갑자기 우리 통합에 대한 필요성, 열기, 바램 이런 것들이 급격히 좀 더 높아진 상황이기도 저기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많이 지적돼 왔던 상황이고 전주시 재정 여하에 따라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만시지탄이 있으나 앞으로 또 지속 추진하고 또 네. 이번 이제 그 2036년 또 이제 하계 올림픽 유치했던 그런 이제 그 국내 도시로 선정된 부분 서울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을 대표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권이나 행정 또 시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왜 이제 완주 전주 통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파를 하신다면은. 작년에 도내에서 순수하게 빠져나간 우리 젊은이가 7,500명 정도로 지금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 자기가 소박하게 꿨던 꿈들을 키워가고 정착시키고 할 여건이 되면 한 가족이 모여 살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갖는 꿈이나 기대감, 미래를 설계하는데 좀 전주라는 도시가 답답함들이 있고 성장의 여지 가능성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그 부분들이 아직은 암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선후 문제로 따진다면 뭐 올림픽이 나중에 발표됐지만 그리고 전주 완주가 통합이 결정되고 약 2036년 올림픽 우리 개최지로 우리들이 선정이 된다라면 가정이지만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도쿄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로마, 시드니, 도쿄, 파리, 바르셀로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우리 서울에서도 88 서울 올림픽을 치른 다음에 세계적인 우리 서울, 세계적인 한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K컬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성장 활동하고 있고 계속 또 성장하고 있는데 전주가 어찌 보면 그 한류 K컬처의 심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복, 한옥의 그 아름다운 선, 코와 입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식, 귀로 판소리. 즐길 수 있는 판소리, 우리가 촉감으로 누릴 수 있는 한지의 그 부드러움, 우리가 오감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도시가 전주입니다. 그리고 미리 올림픽을 마치 준비나 한 것처럼 올 말이면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또 개통됩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 원대한 포부에 의하면 대구에서 육상 경기가 펼쳐지고 새만금에서 조정이나 해양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 동서로 가로지는 그 도로가 필수적인데 이미 준비가 돼 왔고 올해 완공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높다는 익스트림 타워 470m의 타워가 한 5년 안에 올해 아마 7월 넘어서면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안에 그게 완공이 되고 거기에 격에 맞는 호텔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치 2036년을 향해서 전주에서 문화적인 부분이나 교통 부분이나 어떤 관광에 관한 컨텐츠나 모든 것들이 준비나 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 왔고
서울이라는 강력한 후보 도시가 이미 하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인프라들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 주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부분들까지 우리가 양도받아서 갈 수 있다라면 전주라는 도시는 하계올림픽 우리 손기정 우리 선수께서 베를린 올림픽 예. 1936년이었죠. 거의 100년 만에 전주에서 하계 올림픽을 100년. 네. 한다라면은 우리 전주가 뭐 아시아를 넘고 세계를 넘어서 정말 대단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각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다 갖춘 도시로 매력적인 도시로 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서울을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극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후보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완주 전주 통합이 정말 수백 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대단한 기회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걸 성공적으로 하면 한국의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전주 완주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들을 가져놓으면서 이것이 모든 저기들을 제하고라도 전주 완주가 통합을 해야 되고 그 완주 널따란 그런 땅들이 거대한 경기장과 교통시설, 산업시설, 국책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100만이 아니라 150만, 뭐 대전, 광주 이상의 도시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요즘은 또 과거 다른 도시의 경험들을 전수받아서 압축 성장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다시 우리 세대에는 경험하지 못할 대단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들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을 통해서 전북이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완주 전주 상생발전 전주 시민협의위원회의 박진상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